가족과 떨어져서 꽤 오랜 시간, 뭐 몇 년을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40년. 40년. 중간에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인생은 본래 외로워요. 바로 직전에 키스를 언제 했냐? 한 10년은 좀 넘었을걸요? 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가서 이 가족. 그 지난주에 했는데 그게 아내분이 아닐 수도 아니, 있어요. 저는 민지 팬입니다. 예. 내가 지금 젊은 시절이라면 아내 대신 민지를 선택하겠다. 당연히 민지 아니에요? 결혼을 안. 자, 지금부터 미르미디어 특별조사 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중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증인 이외에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증언이나 진술들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증인으로 이 청문회에 나오게 된 변상욱 증인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미르미디어가 실시하는 특별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써 한 번의 거짓말이 들통 날 때마다 미르미디어에 일금 1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짓말의 진위 여부는 과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겠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증인 이름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하고 어쨌든 대기자라는 직함이 붙습니다. 예.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이렇게. 근데 뭐 보통 그 언론사에 뭐 선임 기자도 있고 전문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뭐. 일단 늙었다는 의미는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마다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직이 뭐였냐의 문제입니다. 전직위. 그러니까 전직위가 부장이었느냐 차장이었느냐. 그까지가 선임 기자가 갈 수 있는 영역이고 국장 본부장 이상을 지낸 사람들은 이제 대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많지 않으냐 하면은 국장 본부장을 지낸 다음에는 되게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나 아니면 논설위원실로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상무 전무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가면 전문 영역이 뭐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고 또 선임 기자 하기에는 너무 직급이 높았고 그러면 이제 대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CBS에서는 원래 대기자 직함이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예. 변상욱 기자가 올라가지 않고 저도 현장에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예. 대기자라는 직함을 인사규정을 만들었군요.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CBS 측에서는 나이도 있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대기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의 과정을 제가 전혀 듣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경영진하고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았던 때입니다. 그다음에 정년 퇴직까지의 시한은 한 13, 14년 남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나갔으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이 너무 많이 남아서 명예퇴직 대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다만 현장에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경영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식 콜콜 따지고 들고 뭐 그건 반대라는 등 노조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는 등 이렇게 나오면 되게 거추장스러운데 기자하겠다니까 너무 반가웠을 오히려? 건데 근데 또 문제는 제가 노조위원장을 3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을 갑자기 강등처럼 기자를 시키면 회사가 또 공격을 받죠. 뭐냐. 그래서 아마 회사로서는 기자하겠다는 건 반갑고 그냥 보내면 회사가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 이제 절묘한 중간에 어떤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꽤나 괜찮은 묘안을 찾아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윗선이랑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요. 지금 다 이동영 사장하고 다 친한 척하지만 속은 다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사장은 조금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조금인가 예. 아니면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사장 되는데 힘써준 사람들을 좀 요직에 앉혀가지고 회사 전체를 좀 자기 마음대로 착착착착 굴렸으면 좋겠는데 또 밖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는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 경영진하고 그렇게 다투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몰려와서 가서 얘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등 떠밀려 가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증인은 이동형 TV 프로그램 중에 수다녀를 가장 애청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건 안 봤습니다. 그거만 봤지. 사실. 아, 그럼 이유는 왜? 아니 뭐 이동영 대표가 뭐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같이 얘기 나누는데 뭐 따로 또 뭐 시사평론가들 다 그때 뭐 이미 좀 곁을 떠나서 아쉽지만 최영일 평론가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성공에 대해 최 교수도 그렇고 다 맨날 얘기 나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사 논평 해봤자 제가 뭐 그걸 듣겠습니까? 근데 재밌더라고. 그때,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 예, 멤버들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 예전에 한창 보실 때 그 이동영 작가에게 수다녀 출연을 좀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 작가님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한 번은 나가보고 싶다.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거기 나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들이치는데 그냥 어떻게든 받아 넘기거나 쩔쩔매면서 그냥 반쯤은 거짓말로 대답을 하거나 뭐 이런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남자들의 세계는 사실 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던 놀이가 다 똑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은 책도 똑같고 담임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똑같고 군대 가서의 겪었던 경험도 다 똑같고 읽은 책, 본 영화도 다 비슷해요. 근데 여성들의 세계는 정말 신비로운 세계. 처럼 자기들 수다 속에서의 본능이 막 약간씩 엿보이기도 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그 긴장감도 있고 해서 요새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다 열심히 보는데 마치 인류학 교과서, 그 조직사회학이나 가족사회학, 그다음에 사회 심리학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압축돼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재밌어요. 거기서 혹시 이제 약간 곤란한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9금이라든지 19금 이런 것들도 뭐. 괜찮으세요? 출연하셨을 지금 제가 경우? 질문 드리려고요. 그러면은. 19금, 뭐 24금도 많이 겪어보긴 해서 보통 게임하거나 이럴 때 가장 질문이 그거거든요. 뭐요? 바로 직전에 키스를 언제 했냐. 뭐 이런 거. 바로 직전에 키스야 뭐 저같이 한 10년은 좀 넘었을걸요? 마키 10년 저 넘으셨어요? 이동영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그 나이에 요새 키스를 하면서 사나요? 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가지고 그 지난주 했는데 그게 아내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증인 부친께서 일제강점기 때 서당을 열었고 그 영향으로 증인도 한학을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요즘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서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 예. 요즘도 이런 AI 시대 이런데 한자 공부가 좀 필요할까요? 얘기 들었습니다. 우천시에는 어디로 모이라 그러니까 우천시가 경기도에 있는 겁니까? 예, 뭐 충남에 있는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그것도 학부형들이 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중식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한식을 다 한식을. 한자는 이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민심은 천심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딱 떨어지는 설명과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에 천착해 매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이 글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글귀가 갑자기 가슴에 뭐 후벼 판다든가 예를 들면 개문유화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스승님이 예전에 써주신. 개문유화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젊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이 땅에 고통받고 깨진 사람들 그 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라고 하는 것은 묘한 재미가 있고 사실은 상당히 깊은 뜻도 복합적으로 담겨 있고 해서 더군다나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많이 필요할 텐데 한자 교육을 안 받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빠른 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바로 옆에서 또는 일본하고의 관계도 바로 옆 나라에서 근데 딸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가도 표지판을 읽거나 뭐 이걸 읽을 때 보면 속도는 비슷합니다. 딸은 일본에서 살아도 봤고 뭐 공부를 했지만 저는 전혀 몰라도 한자만 갖고 이제 저는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이 말을 쓰는 퍼센테이지를 따져봐도 아직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의는 본인이 예.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더라고요. 너무 쉽게 인정하네. 너무 솔직하신데요. 아니,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엄청 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지점과 타이밍이 확실히 꼰대. 예. 예를 들면 옆에서 좀 뾰족한 소리로 누군가가 깍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웃는데 너무 고성방가로 웃는다거나 이런 벌써 기분이 확 상한다든가 뭔가를 얘기해 줘야지 하고 얘기를 꺼내다 보면 이미 옛날 얘기인 걸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수습하는데 막 쩔쩔 매게 돼요, 제가. 아, 이거 꼰대 소리가 지금 나오겠다. 빨리 덮어야 되는데 뭐 마무리를 하고 덮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늘 고생하는데 꼰대더라고. 꼰대. 그냥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얘기 더 들어주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지. 저는 그 정도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틀림없이 이건 꼰대가 아니겠지 하고 얘기해도 그게 꼰대요라고 하면은 당혹스럽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지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젊은이들이 결정한지 네가 결정해서 네가 이걸 열어주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예, 뭘 열어주고 뭘 어떻게 열어줘야 할지도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꼰대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지갑이나 여세요 그냥.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 예. 정혜는 사이비 종교 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 그 일부러 공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취재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까? 긴 얘기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감리교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난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대학 때 주로 매달렸던 것이 사회학 전공이고 철학이 부전공이었는데 종교사회학과 종교철학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CBS 기독교 방송에 이제 시험을 치어서 들어간 게 됐고, 그때 기독교 방송은 일반 뉴스를 취재해서 보도하면 법으로 금지당한 상태라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PD라고 해서 채용이 됐고 들어가서 이제 기자 노릇을 했지만 기자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인생을 사이비 기자로 시작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종교 뉴스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종교 담당을 했고 물론 종교 중에서도 가능한 한 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을 열심히 취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교회의 문제에 늘 만나고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제일 잘 아는데 이단 사이비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것은 이단 사이비와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과정은 다 소송에다 싸우고 위험을 겪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건 반장을 지냈고 법조 팀장도 지냈고 종교도 나름대로 전문이었고 종교 기자도 했고 하니까 제가 딱 적임자여가지고 저한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럼 그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대체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지려면 유명한 정통 종교라고 이름난 곳 아니면 다 사이비라고 생각하시고 안 가면 됩니다. 근데 왜 가느냐 하면은 뭔가 속성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이게 제일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은근히 뻥도 좀 있고 과장도 많거든요. 뭐 헷갈려요. 그러면 슥 와서 석 달이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의 그 허접함을 완전히 뛰어넘어가고 거의 박사 수준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 석 달, 6달만 배우면 된다니까 그런 거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약간 반발이나 의구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질문으로 딱 짜가지고 콕콕 집으면서 요새 이런 거 교회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이제 좀 느끼지 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서 자기네 걸 들이대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제가 하나 차리면 잘할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차리면 진짜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사이비 종교를 그렇게 연구하시고 거기에 빠지는 심리까지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딱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좀 갖고 함께 하자. 그렇게 좀
팬덤이랄까요, 뭐랄까요, 그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나요? 회사에서 임원 되는 것도 귀찮아갖고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거를 아니, 요구하시면 부지런해야 돼 그것도. 그럼. 결제도 귀찮아갖고 아, 안 하는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그런 가치를 못 느끼시는 게 아닌가. 아니, 10년 동안 키스도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해서 CBS를 그만두시고 YTN 진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런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변상욱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도 그때 라디오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두 사람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심경은 뭐 어떠셨나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사이비 기자로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게 1984년.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게 1984년이니까 그냥 거의 뭐 오리지널 다크 블랙이죠. 입사가 83년 아닌가요? 예. 83년에 갔는데 84년에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제 사건이 터지고 하는 바람에 찍혀가지고 그 기자 생활을 제대로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성우실로 발령나서 성우들하고 같이 있다가 총무 파트로 발령나기도 하다가 지방 발령도 나다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대표는 뭐 워낙 강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저는 워낙 숙달돼 있어서 예, 뭐 별로 전혀 뭐 문제가 없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YTN 기자들까지 해서 변상욱이 편향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YTN 떠나라 또 이런 얘기도 막 했잖아요. 예. 네. 아마 기자들이 이제 후배 기자들이 떠나라고 했던 거는 약간 사고를 쳤을 때 예를 들면 납득할 수 예, 있었나요? 아 숙골 발언. 예, 숙골 발언. 어. 예, 저는 사람한테 숙골이라는 걸 그런 단어를 못 씁니다. 마음이 약해서. 들고 있는 그 마이크가 숙골 마이크인데 그걸 왜 잡고 젊은 정치, 청년 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아깝게도 왜. 근데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당의 청년 간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제 저는 가난하게 자란 평범한 청년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렇게 몰고 가서 제가 왜 숙골 마이크를 잡았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안 잡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이제 숙골이라는 문제와 가정교육 문제를 이제 얘기했다고 해서 근데 그때 현장에 이제 취재를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가 기자의 촉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 집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갖 욕설과 저주를 동원해서 하는데 야, 이건 한국 사회가 뭔가 엄청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막 공포심도 느끼고 위기감 같은 걸 느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욕을 만들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당 간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야단을 쳤는데 그때는 숙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나 봐요. 지금은 상당히 뭐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그런 악의적이고 패드립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앵커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그 문제를 문제 삼았던 것 같고. 후배 기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때로서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내부의 순혈주의가 상당히 그래도 YTN은 있거든요. 예. 근데 바깥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 치고 막 언론에 이제 화제가 되고 하니까 후배들로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예. 마음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노조위원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수다니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걸그룹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벌써 하시는데요. 참 아픈 데를. 아픈 데인가요? 예. 좀 참 뉴진스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참 걱정이 많으시군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열심히 밀어주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뭐 잘못되면은 이때다 하고 한 번씩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댓글도 막 이렇게 달고 해서 너무 그러시지 말고 K 한류 또는 K 팝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점에서 무너져 갖고 너무 안타까운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진스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저는 민지 팬입니다. 예. 제가 이상형 월드컵? 네. 예, 그거 하는데 카리나를 일찌감치 떨구고 민지를 택했다고. 어머.
카리나 팬들이 세상에. 신천지보다 더 그냥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 야, 전지보다. 화낼 수 있죠. 글쎄. 나의 아니, 근데 카리다를.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카리나라는 가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쁘고 멋진 가수가 정말 난 정말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신처럼 모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나의 취향에서 뽑으란다면 이렇게 하고서 나갔던 건데 그것도 하긴 뭐 민지와 겨루는 게 아니라 찌위하고 하다가 찌위를 선택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찌위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왜. 그래서 아무튼 개취입니다. 네, 그래서 민지입니다. 내가 지금 젊은 시절이라면 아내 대신 민지를 선택하겠다. 당연히 민지 아니에요? 둘 다 안 한다. 둘 다 안 한다? 결혼 자체를 안 한다. 진실이야. 민지도 거부하는 결혼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싶으시단 거예요 정말로? 예, 별로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능력이 닿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결혼에 다하고 있지만 결혼이 나한테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렇게 자유주의자하고 또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예, 아나키스트잖아요.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벌써 저 진솔한 표정. 그러니까. 진실의 네가 이게 나왔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힘드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지 씨한테 물어봅시다. 네, 저는 결혼 좋은데. 아직 안 해봤구만. 이게 네, 진짜 좋습니다. 아직 네. 고된 맛을 못 봤고. 아니 자유를 동경하고 젊음을 동경하는 건지 그 걸그룹 취향을 보면은 젊은 여성들을 좋아하는 건지 그건 참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네,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일직선상에서 쭉 연장선상에 어딘가에 놓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남성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성성을 꽤 많이 갖고 있는 축에 속한다라고 저는 요새 와서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자들하고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니 여자들이랑 수다 떠는 게 제일 편하면 아내랑 수다 떠는 게 그러니까, 제일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했잖아. 본인은 모르지.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아니 여자랑 수다 떠는 게 제일 편해. 예. 그러면은 근데 대개 결혼한 사이에서 낯선 부인은 여성? 수다든 얘기든 간에 어떤 기준과 관점과 그다음에 측정 평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아니라고.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없네. 오히려 우리도 약간 남편 없는 자리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약간 되지 그런 느낌. 라든가 그 아니 잘못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우리가 만약에 남자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남자랑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근데 남편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변상욱 기자 방금 재밌다. 여자들이랑 안 그랬나? 복수형? 여자들. 여자들과 와이프는 한 명이죠. 제 생각에는 그 나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기준. 연령 제한. 근데 예를 들면 처갓집에 가도 네. 아내는 형부들하고 고스톱판에서 기웃기웃하면서 뭐 개평 뜯고 네. 뭐 깔깔깔 대고 있는데 저는 처남댁들하고 커피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네네. 한간에 헐리우드 배우 그 매즈 미켈슨이랑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진이 있어요. 상당히 네, 닮았습니다. 매즈 미켈슨하고 또 리암 니슨하고 리암 니슨. 선이 이 맞아요. 콧날 선이 아, 옆으로 보면 진짜? 제가 진짜 가끔 느낄 때가 있고 네. 매즈 미켈슨은 이렇게 머리형도 약간 좀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취향이 저랑 비슷하더라고. 삼겹살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 오 맞아요. 65년생이에요. 이렇게 닮았습니까? 진짜 닮았다. 닮았을걸요. 머리 넘기는 스타일도 왠지 저 때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혼밥하면서 삼겹살 먹고. 예. 지금 변상욱 기자 출연 말고 멋있는 사진 또 하나 있어요. 보여주세요. 멋있는 사진. 이러고 잘하네요. 배우네 배우. 저거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구두 공장 아지오의 아지오. 예, 패션 모델로 나갔을 때. 모델 같네 진짜. 예. 진짜 멋있다. 인물이 그냥 사회학과 나서 뭐 CBS 종교 기자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솔직히 그 인물 내 인물로 그런 거 하기 좀 아까웠지.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보세요. 에이. 인물 때문에 조금씩 덕을 본 적은 있습니다. 기자하면서도. 오. 예전에 취재할 때 그 시절은 네. 엘리베이터 걸들이 다 있을 그 때. 건물마다 있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나마도 험악하게 생긴 기자보다는 저 같은 그 곱상한 기자들이나 부드럽게 생긴 기자들이
덕도 많이 보죠. 붙잡혀 오는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붙잡혀서 몇 층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걸들이 쿡 찌르면서 4층에 조 땡땡 이렇게 하면 그냥 탁 뭐 이런 거. 이거 드라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누구한테 선물 잘 안 합니다. 받기만 하지 사실. 근데 엘리베이터 걸들한테는 스타킹도 이게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슬쩍 돌리고. 그 아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의는 결혼 후 신혼 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가족과 떨어져서 꽤 오랜 시간 뭐 몇 년을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40년이요. 40년. 제가 도망간 게 아니고요. 아내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발령을 이제, 받아서. 학교를 구하다 보니까 지역 학교가 구해져서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맴돌다 보니까 40년. 중간에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인생은 본래 외로워요. 즐겼어. 근데 이제 서울에 학군이 문제니까 중학교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내는 혼자 거기 살고. 그렇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주말에. 갔다 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안동에 계셨으니까 네. 교통이 좋지도 않은 곳이에요 거기. 아.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청주 같은데 제가 발령받아 근무하면 충북선을 타고 제천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중앙선을 타고 그렇죠. 이렇게 건너 내려가거나 서울 같으면 청량리로 가서 통일호를 타고 이제 이렇게 중앙선으로 넘어가거나 아 쉽지 않아. 요즘은 좀 길이 좋아서 5시간, 6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네. 다시 이제 만나서 키울 때 좀 서먹하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못 보니까. 무지하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잖아요. 모처럼 이제 주말에 이제 주로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혼자 살던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엄마는 아이들하고 이미 몇 번의 갈등을 거쳐서 타협을 본 게 있어.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데 몇 시부터는 안 된다든가 무슨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너무 졸라대니까 그럼 뭐는 해도 좋아. 그러니까 엄마랑 타협된 어떤 룰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들이닥치면 모르니까 야단치면은 엄마가 하랬는데라든가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딸이 어렸을 때는 탁 대표로 와가지고 아빠 서울로 돌아가 뭐 이렇게 딸이니까 할 수 있죠. 딸이니까 어린 딸이니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뭔가 불순물이 들어온 거나 이질적인 게 들어왔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빠 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반대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내가 왔을 때 당혹스러운 게 막 있죠. 오늘 저도 아침에 자고 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컴퓨터를 키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가 아침에 컴퓨터 하라 했어? 했더니 엄마한테 허락 맡았어 하고 하더라고. 난 뭐지? 근데 이렇게 뭔가 교육 가치관이 아내분하고 달랐을 경우에 뭔가 이제 부부 사이에 충돌이나 이런 게 또 있지 않나요? 많죠. 아이들과 네, 충돌. 제일 많이 싸우고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 교육 가치관. 교육 가치관. 약간 아이들을 좀 풀어주자라는 주의셨어요. 차라리 용돈 같으면 그냥 나는 이만큼만 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볼게. 나머지 좀 신경 좀 쓰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육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철학이 다르면 포기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다투죠. 그렇죠. 네, 많이 다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뭔가가 아니라 공통적인 게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것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갖고 그건 돼, 그건 안 돼. 이것만 따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됐는지를 다시 위에서부터 점검해 내려오고 약간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둘이 싸우고 벌써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거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들이 철학이 없구만 뭐 이런 거. 한 번은 아들이 어렸을 때 네. 육아 대백과 사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한 7살, 6살, 7살 됐나? 육아 대백과 투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읽고 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애를 제대로 키우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내분과의 그런 교육 철학의 차이에 따른 그 갈등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극복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왜냐하면 컸나요? 대표적인 게 수학 경시대회를 내보내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경시대회가 꼭 대학 가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이렇게 해서 대학 가고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택해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수학 경시대회 가지고 더 메달 따고 뭐 그래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대를 보내고 싶어.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내는 정말 아이를 좋은 대학, 좋은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아니야. 얘는 피 보면 바로 기절하지. 얘는 뭐, 아유, 저는 적성에 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이가 성적이 나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것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오, 눈물. 아내의 절친한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네. 베스트 프렌드가 미팅을 해서 소개팅인지 미팅인지 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됐는데 그게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죠. 근데 근데 둘이 만나게 놔둬야 되는데 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가씨여가지고 꼭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셋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 셋이 만나게 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버려야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저를 끌어들여갖고 맨 처음에는 넷이 만나는 척 하다가 갈라친 거죠. 그 사람들 깨졌어요. 정작 본질은 깨지고. 네, 새끼 치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새끼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나중에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됐는데 이제 저는 사건 반장을 이미 끝내고 이제 출입처를 이제 시작한 고참 기자고 야는 또 대학원 다닌다 어쩐다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건 기자예요. 그럼 밤새도록 취재하고 다니면 자식이 말이죠. 밤에 또 전화를 걸어요. 취재하다 보면 1시, 2시 되면 그럼 빨리 잠이라도 좀 자지. 제가 그러니까 편히 자는 게 약 올르는 거죠. 전화를 걸었고 재밌게 사냐? 야 나는 지금 라면 끓여 먹고 기자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뜨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니 좋으냐? 뭐 이렇게 시비도 붙고 하는데 되게 얄밉거든요. 소개시켜주는 그놈 당사자가 가끔가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럴 수 있어. 저놈이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 왼수 같은 자식이 생길 수 있죠.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하겠다. 밥 안 먹고 뛰어와야지 마. 라면 끓여 먹고 뛰어오다 보니까 늦잖아 임마. 이렇게 야단은 치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네. 평상시에도 제가 방송을 보면은 패션에 굉장히 뭐랄까 좀 뛰어난 감각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네. 코트 멋있는 거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코디 같은 거는 혼자서 결정하세요? 아니면 아내분과 같이 결정하세요? 아내는 뭐 떨어져 사니까 코디를 해주기도 힘들고 뭐 제가 다 하죠. 제가 다 합니다. 예. 센스가 있어.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2년에 한 번씩인가 이탈리아에서 남성복 패션 쇼가 열려요. 한 도시 전체가 다 패션 쇼장인 거죠. 전 세계에서 자기만의 옷,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남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옷감 파는 사람들도 모이고 양복점 주인도 모이고 뭐 이제 비즈니스 기업들도 모입니다만은 삐띠 워모라고 하는 건데 그 삐띠 워모의 이제 동영상들을 쭉 보면서 이제 다 연습을 하죠.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새 여성들이 인스타에서 흔히 자기 옷 갈아입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보면 색깔의 배합이 저렇게 뭐 빨강 바지에 검은색, 검은 바지에 빨강색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맞춰보기도 하고 없으면 동묘시장에 가서 구제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지하철의 빈티지 가게에서 사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요. 그 최근 지희 씨 나중에 동묘에서 봅시다. 여기는 동묘 말고 여기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 VIP 그래?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네. 동묘는 이 사람이랑 가세요. 딱 어울리는 동묘. 선생님 동묘 하십니까? 예. 최근 그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없이 받아 쓰는 기사 요즘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제목 장사는 온라인 기사, 그리고 이념에 편향되어서 쓰는 일방적 기사. 네. 우리 언론이 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좀 아무데도 안 가고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지금 기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기성 언론, 레가시 언론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기성 언론들에게서 이대로 가다가는 단 한 건의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어떤 깊이 있게 취재한 사람들에게 통찰을 주는 기사는 이제 앞으로는 천연 기념물이겠다. 그럼 도대체 언론이 뭘 갖고 존재할 거냐? 연예 기사 갖고 존재할 수는 있겠죠. 뭐. 그다음에 부동산 소식이나 뭐 증권 소식 갖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정치, 경제, 사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묵직한 진중한 기사들이 없다면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실 또 뭐냐?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연예나 생활 정보를 뗀다면 저널리즘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요새 던지죠. 근데 이걸 이미 뭐 한국 언론은 넘어서 있는 거예요. 좀 이 대표 얘기하신 대로 사실 겹다운 표를 쳐가지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건 대단히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작업인데 더군다나 뭐 유럽이나 미주 언론에서는 그걸 제목으로 올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올리는 경우는 저 말 자체가 분명한 사실인데다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오바마나 뭐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케네디가 이제 달로 갑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주 개발을 한다는 거죠. 또 오바마는 달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화성으로 갑시다. 이런 것들은 제목에 뽑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누구는 좌빨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목은 누구는 누구를 향해서 색깔론으로 공격. 제목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누구는 좌빨 이렇게 하고 따옴표 찍고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되게 제목만 읽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더군다나 한국 언론들의 요새 아주 나쁜 습관은 제목에도 물음표를 붙여버려요. 누구하고 누구 결혼? 하고 밑에 내려가 보면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구 뭐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포기하는데 드라마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장면. 그리고 물음표만 치면 다 용납이 된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 추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는 아직도 저도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증인이 이제 태권도, 검도 같은 무술 유단자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배우고 또 이렇게 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외모라든지 영화 배우를 닮은 외모라든지 패션. 아니면 뭐 패션 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랑 같은 결에서 이제 뭐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좀 한 것인가? 예사 꼬시려고.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데 궁금합니다. 태권도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 건데 네. 그때 이제 저를 늘 치료해 주시던 주치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얘는 운동 열심히 시키지 않으면 평균 수명에서 한참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허약했군요. 입원하고 하니까 너무 허약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 앞에 그냥 태권도장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서 태권도를 했고 중학교 때는 아버님이 한의사셨는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빨리 진료실로 들어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유도 사범이 두들겨 맞아갖고 다쳐갖고 왔는데 아버님이 아니 그 덩치에 거대한 덩치였습니다만 그 덩치에 유도 사범이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다냐 했더니 선생님 매다 꽂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매다 꽂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출을 한 거죠. 이 양반을 따라가서 배워라. 배울만 하겠다. 그래갖고 중학교 때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가면 특공무술 하라 그러니까 특공무술 하고 검도를 나중에 시작하고 허약해서 배웠군요. 예. 네. 허약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굉장히 그렇죠. 도움을 결국 많이 받게 된 게 아닌가. 도장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면 근질근질하거나 뭔가 죄지은 느낌도 조금 있고 하니까 지금도 하십니까? 계속? 이제는 안 합니다.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얘를 집에서 태극권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것만 조금 하고 그럼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뭐 외모에 패션 센스까지 다 갖추셨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 활용 점정을 위해서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디어 오늘 동키 머드 클렌저 이걸로 이제 피부 관리를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네, 피부 관리 중요하거든요. 이도영 TV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디어 오늘 동키 크림 품절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현재는 예약 구매만 가능하고요. 11월 31일 전까지 발송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 정말 요청이 많았던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요. 이어 오늘 동키 머드 클렌저 3개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키 머드 클렌저 정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는 언제 할인하느냐 할인 행사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 머드 클렌저가 동키 고대미 클레오파트라가 당나귀 1000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당나귀로 목욕했던
그 사실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인정한 동키 밀크. 이제 여러분들도 당김없이 촉촉한 세안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모공 속의 노폐물을 98.9% 쏙쏙 뽑아내고 물에 닿으면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하는 이 팩투 폼 클렌저입니다. 저자극은 물론이고요. 피부 결과 트러블 개선 임상 완료받았고 모공 속의 피지라든지 블랙헤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하루에 피로와 피지를 한 번에 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하게 여드름 케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사용하셔도 좋고 지금 3개 세트 50% 할인하니까요. 여러분 디어 오늘 동키 머드 클렌저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박지 씨 봤는데 수상스럽게 피부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저는 원래 피부가 좋습니다. 네, 동키 머드 클렌저를 발라서 더 그렇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제가 타고난 것도 있다. 네. 항상 네. 기온을 동키 머드 클렌저로 관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림도 너무 좋고 머드 네. 클렌저도 좋으니까 저는 이 동키 머드 클렌저 알기 전에는 그냥 머드 클렌저를 찾아서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머드 클렌저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주 여러분, 저희 야매청문회 광고 자리가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미르미디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CBS 보도나 그 방송 방향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 마음에 안 들죠. 뭐. 사실은 그 CBS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모든 사람이 다 노조 출신이에요. 예, 그랬고 뭐랄까 이렇게 동질감이나 이렇게 가족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노조나 기자협회에서 이제 윗사람들하고 이제 대치해서 나름대로 따질 거 따지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모두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런 분위기 약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기독교의 문제 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완전히 보수 교단에서 교인 수가 몇 명이 하니까 230만이라고 했습니다. 중도 보수 쪽에서는 220만이라고 했고 진보 교단 장로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보 장로교에서는 교인이 얼마요 하니까 16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이사들이 그걸 뽑다 보니까. 그래서 진보 기독교적인 색깔보다는 보수 기독교적인 색깔을 띤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밑에 본부장들 보수적으로 자기 색깔하고 맞는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밑에 국장들도 그렇고 하다 보면 색깔이 사장에 따라 좀 바뀝니다. 요번엔 좀 진보적인 색깔의 새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 얘기 듣고 있고 아마도 이제 대개는 김현정 쇼라든가 뉴스 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뭐 김현정 뉴스 쇼의 어떤 뭐 나름대로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뉴스 쇼라고 붙인 의미는 쇼 자체의 성격을 일부러 섞기로 한 거예요. 맨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서 젊은 여자 PD를 앵커로 시켰고 남자 나이 든 기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출연자가 나오거나 어떤 문제를 연출할 때 쇼적인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더 공감하거나 더 막 꼬아서 막 이렇게 비틀어 보기도 하고 일부러 낚시질로 후킹도 해보고 하는 것들도 그런 연출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 앵커 MC가 다 알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제작의 어떤 형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시고 뭐 잘 하겠죠. 뭐 그러나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김현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하셨어요. 꺼내지도 않았어요, 김현정님. 네. 그래서 쇼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막 예. 문자로 보내는 거 바로바로 소개해주고 왜 그런 게 저러냐라고 있는 하는데 거구나. 원래 뭐 프로그램 자체가 아침에 좀 더 활기차게 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뭐 질문하자면 밤새 해도 끝이 없는 출연자인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감과 포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매는 야매인데 재밌네요. 근데 생각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셔가지고 왜냐면 제일 많이 웃고 활달하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진지하고 무게 있게 진행을 하시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누가 짰는지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 바라는 바는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살아나려면 좋은 언론한테 돈이 많이 가야 됩니다.
구독이 많이 가고 응원이 많이 가고 그 응원이 돈으로 바뀌어야 되는. 안 그러면은 뭔가 어떤 제도 속에서 언론을 다 떠밀어 놓으면 야무지고 싸가지 없게 그리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려서 이제는 시민들이 언론을 선택해서 시민들이 언론을 키워야만 된다라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은 좀 더 고민하시면서 언론을 바라봐 주시고 필요한 언론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리미디어 야매청문회 변상욱 편을 마치겠습니다.